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해 벌어진 6.25 전쟁이 65주년이 된 해이다. 65년 전 우리 군은 북한군의 기습으로 어이없이 무너져 낙동강까지 후퇴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동북아 최강의 탱크와 이지스 함정, F-15 전투기로 무장한 강군으로 거듭났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전력과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로 전력 배치된 주요 무기의 발전상을 연재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38선 상이 북한군 야포가 남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고 북한군 기동부대가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또한 유격대와 육전대가 동해안을 따라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6.25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우리 국군이 미처 준비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방어진지를 기습한 북한군 공격에 선봉에 선 것은 소련제 T-34 전차와 Su-76 자주포였다. 부대 창설의 배경을 떠나 707 특임대는 한국군 최고의 대테러 부대로 인정받고 있다. 군부대는 다양한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와 자주포도 갖지 못했다. T-34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도 없었다. 북한군의 전차는 무적 괴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냥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 화염병을 들고 또는 박격포탄을 메고 전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을 것이라며 방심하고 해치를 열어놓은 채 진격하고 있던 전차에 올라타 전차의 내부에 화염병을 던졌다. 또한 포탄을 등에 맨 채 6탄으로 전차를 향해 돌격하는 용사도 있었다. 6.25 당시 국군의 총병력은 10만 3,827명이었다. 해군과 공군은 항공기 32대와 전투기 1척이 고작이었다. 국군 사단의 주요 화력은 81mm 박격포 36문, 60mm 박격포 81문, 105mm 곡사포 15문이 전부였다. 당시 국군의 야포 사정거리는 불과 6.5km, 북한군의 야포 사정거리 11에서 13km에 비하면 성능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65년이 지난 한국군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무기체계의 발전은 눈부시다. K9 자주포 등 10대 명품 무기를 배출해 해외 방산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한국군의 미래전은 군단 중심으로 작전구역을 전방 120km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맨몸으로 화염병을 들고 싸웠던 육군은 지난 60년 동안 기갑전력을 크게 강화했다. 4세대 탱크인 K2 전차를 개발, 육상을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다. 1950년 미군으로부터 M36 잭슨 경전차를 교육용으로 도입한 이후 1950에서 60년대를 통해 M4A3A, M47, M48을 도입한 후 1970년대에 이르러 전차 개발의 꿈을 키웠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서 이른바 88 전차인 K1 전차가 양산됐다. 이후 K1의 포를 105mm에서 120mm로 바꾸고 장갑을 강화한 개량형인 K1A1 전차가 양산돼 배치됐다. 곧이어 K2 전차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K2는 1500마력의 고출력 동력 장치를 장착해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세계 최첨단 전차에 비해 기동력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전투 중량 55톤에 최고 시속 70km, 특히 험한 야지에서는 시속 50km의 속도로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다. 적이 대전차 유도탄을 기만하거나 직접 파괴하는 능동방호 체계 등 차기 전차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세계 어느 전차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우월하다. 또 헬기를 잡을 수 있는 점은 매우 큰 강점이다. 이는 구경 120mm 55구 경장의 장포신과 최고의 기술로 제작된 탄약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 등이 결합된 결과다.
차기 전차의 주포는 같은 120mm라도 44 구경장인 기존 K1A1 주포보다 1.3m가 더 길다. 긴 만큼 추진제의 힘을 더 받으므로 탄이 포구를 빠져나갈 때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차기 전차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과 다목적 성형 저격탄 등 2종의 탄약으로 최고의 힘을 내뿜는다. 한국군이 도입하기로 한 F-35 스텔스기. 백두산함으로 적함을 막아야 했던 해군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형 구축함은 수동으로 움직이는 북한의 함정을 먼저 보고 정확하게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이 응집된 꿈의 함정 세종대왕함은 미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보유한 이지스 항공 구축함이다. 길이 166m, 너비 21m, 무게 7,600톤인 세종대왕함은 현존하는 최강 수상 전투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대왕함은 우리 함정으로는 최초로 약 1000km밖에 탄도 유도탄을 탐지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면 요격할 수 있으며 1000여 개의 각종 공중 표적을 동시 탐지,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뛰어난 방어 및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은 대공 능력이 탁월하다. 스탠더드 유도탄과 단거리 함대공 유도탄 램, 그리고 근접 방어무기 체계로 30mm 7연장 기관포 골키퍼 등이 그 방패의 주인공들이다. 함대함 교전 능력도 우수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최대 사거리 150km의 대함유도탄 해성을 탑재한다. 발사 후 수동 조작이 필요 없는 발사 방식의 순항유도탄으로 해면 위를 스치듯이 비행해 적이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해면 밀착 공격, 지정고도 공격, 팝업 공격 등 다양한 공격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올해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했다. 또한 수상 전투함의 최대 위협 중 하나인 적 잠수함 역시 국내에서 개발된 경월의 청상호와 대잠유도무기 홍성호가 맡는다. 이밖에 KN-K45, 마드포 62구경장 5인치 함포를 함수에 장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함포와 같은 종류로서 국내방 산업체 주식회사 위아를 통해 국산화한 것이다. KDX 1급 광개토대왕과 KDX 2급 충무공 이순신함 등 국산 구축함도 해상 방어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해군은 올해 잠수함 사령부를 경남 진해기지에 창설하고 작전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6번째 잠수함 사령부의 창설이다. 한국은 미국, 독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12번째로 잠수함 설계와 건조가 가능한 나라다. 다만 엔진이나 음파 탐지기 같은 핵심 부품은 아직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첫 잠수함은 1992년 독일에서 제작한 장보고함이다. 94년 2000함을 만들면서 국산화에 성공한 이래 모두 12척의 국산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3000톤급 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3000톤급 잠수함은 수직 발사대를 갖춰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김좌진함은 보름 이상 물 위로 부상하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미군에 의존했던 공군은 F-4, 5 전투기 시리즈와 KF-16 전투기 등에 이어 최첨단 F-15K를 도입, 우리 영공 방어에 나서고 있다. 2005년 12월 12일 대구기지에서 명명식을 겸한 도입식이 열리면서 F-15K는 한국 공군의 새로운 전력 전폭기로 데뷔했다. 명명식에서 부여받은 이름은 슬램이글로 대내외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F-15K 슬램이글의 가장 큰 강점은 전자장비와 탑재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F-15K의 레이더 AN/APG-63-1은 현존하는 기계식 레이더 중 가장 신뢰성이 높고 성능이 뛰어나다.
이것은 곧 잔고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색 범위는 고해상도 지역 매핑 92km, 공대공 185km, 해상 최대 37km, 자동 포착 18.5km가 가능하다. 엔진의 경우 G사의 F110STW120V로 현재 삼성 테크윈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다. F15K가 이륙하여 3만 피트까지 상승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80초이며 이는 한국 공군의 요구 조건인 150초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엔진과 기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추력대 중량 비율은 1.6이며 이것은 상승지속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고도 상승 후 기체 안정을 취하고 수평 비행을 하려는 동안에 F-15K는 안정된 비행 자세로 곧바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공군은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 비용만 8조 6천여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의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과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맞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 공군은 공중급유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체인을 구축 중이다. 17조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성하게 된다. 국방부는 킬체인 KAND 구축을 위해 군사정찰 위성 5기 확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사거리 500에서 800km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팩3 요격체계 구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국내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F-15K는 2002년 4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선정되어 2005년 10월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되어 운용 중으로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중 가장 최신의 기종이자 핵심 전력이다. FX 사업 당시 라팔이나 수호와 같은 최신 기종이 아닌 1970년대 개발된 F-15라는 구식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1970년대 개발된 F-15A는 소련의 미그-25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로 적기에 의해 격추된 적이 없다는 괴물이었다. 그 이후로 F-15B, C, D, E 등 수차례의 개량 사업을 거쳐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왔다. 현재 한국 공군이 60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F-15K는 미국이 운용 중인 F-1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최강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기종이다. F-15 항공기는 4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실전 임무에 투입되어 우수한 작전 성능과 생존 능력을 인정받은 항공기임에 틀림없다. F-15K의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15K는 AIM-9X, AIM-120, M남 등 공대공 미사일 외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래머, 정밀 폭격이 가능한 유도 폭탄 JDAM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높이고 레이더 성능을 개선하였다. 사실 슬래머의 탑재 능력을 보유하면서 슬램 이걸이라는 별칭을 붙이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50년 괴물 미사일 AESA 레이더 개발, 나라 지키는 연구소, 과학기술로 승부하는 세계 인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외적으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1970년 자주국방의 조석을 기치로 창설된 ADD는 8월로 50주년을 맞는다. 소총 한자로 만들 수 없었던 국방과학기술 불모지에서 K9 자주포, 해성, 현무, 천궁, 현궁, 비궁, 청상어와 홍상어, KT-1 기본 훈련기 등을 만들어냈다. 현재는 전략, 비닉, 비익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무 계열 등 전략무기와 사이버전 분야 등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개발 중인 비닉무기,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개발하지 않는 비익 무기 등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퇴직 연구원들에 의한 기밀 유출과 ADD 봉청 보안 체계 허술로 지탄을 받았던 ADD가
탄도 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하고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에 탑재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만들어 내달 출고식을 한다. ADD 500km 이상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 국방부 제공.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2톤 현무-4 성공 벙커버스터 2에서 3배 파괴력. ADD는 3년 전부터 현무-4 개발에 착수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개발에 들어갔다. 개정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이다.